크리스마스가 들어있는 12월 셋째 주간입니다. 이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미 군정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퍼진 종교이기도 하고 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축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또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길거리에 그 저작권이 아직 제대로 활동을 안 할 때라 크리스마스 캐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전파상마다 가는 곳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전방에서는 커다란 성탄 추리에 불을 밝히고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굉장히 크게 했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 같았죠. 근데 사실은 별반 당연하지 않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무슨 일도 벌어지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종교도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휴일이고 우리나라 종교가 아닌데 석가탄신일도 휴일이 되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종교의 숫자가 많이 불게 되면 모든 종교의 무슨 성인이나 혹은 신들의 그런 날짜들을 전부 공휴일이 되어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그 정체성하고도 관계가 있고 민족의 정체성, 또 하나는 고대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인가요? 대통령이 무슨 국정 회의 같은 걸 하면서 환단 고기를 이야기하는 바람에 또 그 반대쪽 애들이 진짜 그야말로 한마디로 개지랄이 났죠. 환단 고기가 역사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가면서 자료가 있느니 없느니 위선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아예 그냥 환단 고기 자체를 쓰레기 취급하는 기사들도 많아요. 한국 사학계의 주류가 이병도 식민사관을 했던 그 이병도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고 그 제자들이다 보니까 아주 얘네들이 개 거품을 물고 환단고기를 씹어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민족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들을 외놈들이 싹 다 정리를 했죠.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자료를 남겨놓지 않고 사료를 남겨놓지 않고 쟤네 마음대로 소설을 써놓고 자기네들이 소설을 쓴 거죠. 그리고 그 소설이 문서니까 그것이 진짜 역사라고 우기는 이 웃기지도 않는 이 식민지 시절에 벌어졌던 일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환단고기가 역사서냐 아니냐, 위서냐 진서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고대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 고대사가 없잖아요. 단군도 신화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동화처럼 가리켜 놓고 어느 나라나 하나쯤은 그런 건국신화가 있으니까 니네는 그게 그냥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걸 옛날 이야기 한다는 거죠. 일본 애들한테 그럴 수 있죠. 일본 애들이 갖고 있는 그 건국신화는 읽어보면 진짜 무슨 동화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이런 것들을 써놓고 자기네들 거는 진짜인 양 포장을 하고 중국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고대사를 포장해서 자기네들이 마치 세계의 중심인 양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게 오늘 제가 말씀 시작할 때에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한 건 기독교가 하는 짓이잖아요. 이 짓이. 야훼가 에덴에서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고 그 아담이 모든 인류의 시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만든 유일한 창조주가 야훼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고대사예요. 신화죠. 근데 이거를 역사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에덴 동산이 페르시아에 있느니 어디에 있느냐 해가면서 뒤적뒤적거리고 에덴 동산을 찾는단 말이죠. 왜? 자기네들은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담 이야기는, 에덴 이야기는
엄격히 말하면 유대교의 신화가 아니라 수메르, 바벨론 지역의 신화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구약을 유대인을 만들고 구약을 막 짜집기 하면서 갖다가 끼워놓은 얘기죠. 실제로 중동 쪽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는 에덴 동산 이야기도 아니고 노아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서구의 국교가 되면서 자기네들이 그 아담의 후손인 것처럼 아담을 만든 야훼가 유일한 신이고 우리가 믿는 신이 유일신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랄을 떨어가면서 뭐 에덴도 발굴하고 뭐 노아 방주 찾는다고 저러는 거지. 사실 중동 쪽에서 가장 중요한 신화는 위대한 족장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중동 지역을 하나로 묶어낸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7세기경에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이제 기독교가 이미 서구에서 자리를 잡을 때고 로마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지역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유목민들이 로마와 저항을 하고 싸웠죠. 그런데 유목민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결집이 잘 안 돼요. 각기 부족마다 특성이 강하고 그 약탈적 성향의 문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서로 뺏고 빼앗기는 오랜 동안 앙숙이었던 거예요. 민족끼리. 그러니까 당연히 외침이 들어왔을 때 로마가 들어오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밀려 들어왔을 때 조직적으로 저항한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거를 하나로 묶어낸 게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이름으로 묶어냈는데 이슬람이라는 이름이 알라라고 하는 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신은 이야기하지 않는 신이에요.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신의 이름이고 사실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싸우기도 했고 형제지간에 피도 흘렸고 죽이기도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위대한 족장의 후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게 이슬람이에요. 결국은 이슬람이 그렇게 결집을 하고 지금도 각기 많은 나라로 갈려져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이슬람이라는 종교 아래 형제로 뭉쳐서 싸우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싸운단 말이죠. 기독교에 대항해서. 그걸 기독교가 경험을 했고 세계 이제 막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제국주의가 여기에 주목해서 고대사에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뭐 서기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대사에 몰입하는 거고 지금 중국 애들이 홍산 문명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이걸 그냥 덮었어요. 자기네 문명이 아니니까 괜히 발굴해서 문제 일으킬 거 없다고 덮던 것을 자기네 지역에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 문화야라고 해서 발굴해서 자기 것으로 막 탈바꿈 시키고 있단 말이죠. 고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황하 문명이 홍산 문명에서 굉장히 뒤진 후대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명이 자기 게 아니면 중국이 자기네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황해 지역 이쪽 남쪽 쪽에 있던 그냥 한 부족의 이야기인데 이거가 전체 중국을 통치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기를 쓰고 방해하는 이유에 뭐가 있냐면 이슬람이 번성했던 것에 주목하는 겁니다. 이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하나의 구호로 결집했듯이 동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지역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국신화, 고대사는 뭐냐면 단군 이야기예요. 단군을 검색을 하면 뭐 AI 검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검색을 하게 되면 정말 웃기지도 않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단군 이야기는 오직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근데 뭐 이제는 누구나 다 알지만 단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동북아시아 지역에 무슨 칸이라고 붙은 나라들이 단군 이야기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칸이라는 말이 징기스 칸이죠. 칸이라는 말이 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자들이. 그건 뭐냐 하면 왜 또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그 칸이라는 이름이
같은 국가들 혹은 민족들의 공통점이 단군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단군이라는 이름 아래 중동 지역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으로 결집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거대한 세력이 됐듯이 단군이라는 이름 아래서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다민족이라는 겁니다. 이 다민족을 자기네들이 하나로 끌어모으려고 한족의 문화의 우월성을 엄청나게 그동안 주장했는데 한족 문화가 사실 별게 없단 말이죠. 내용이 없어. 까고 나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중소 민족들이 옛날엔 소수 민족이었지만 이 민족들이 좀 숫자도 늘어나고 교육도 받고 민족에 대한 인식이 생기게 되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고대사를 정리해서 지금 우리가 실질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원래 옛날부터 우리가 지배하고 있던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땅이야. 이걸 주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된 거죠. 그게 동북아 공정이잖아요. 그 중심에 홍산 문명이 있고 그런데 한국이 단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북아시아의 공통된 신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한반도 안쪽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총독부 애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사료들을 거의 모든 사료들을 다 불사르고 재편집해서 만들어 놓은 사료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검색을 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냐면 환단고기가 거기 보면 제목이 소설 환단고기라고 되어 있어요. 환단고기는 고대사의 이야기를 모아서 사료들을 수집을 해서 역사적인 증거에 기반을 해서 쓴 이야기다라고 아예 명시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고대사의 기록들을 가져온 것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마땅한 문헌이 없다는 거죠. 마땅한 문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을 중국 애들이 이미 독점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정보도 잘 제공해 주지 않고 일본은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는 다 말살시켜 버렸고 이병도의 제자들은 사료가 없으면 역사가 아니라고 별 개소리를 하고 있고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남북국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모양이지만 우리 때는 통일 신라 시대라고 가리켰단 말이에요. 마치 한반도가 신라가 통일을 해서 하나의 나라가 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민족이 고고인 것처럼 설명을 했지만 사실 역사상 고구려보다 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발해예요. 그 발해가 우리 민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때 어떻게 배운 기억이 나냐면 그것도 통일신라 시대를 배우면서 아주 잠깐 고구려의 유민들, 뭐 대조영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의 귀족들 몇 명, 왕족 귀족들 몇 명이서 그 지역의 유목민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었다. 한마디로 다민족 연합국가라서 한마디로 힘이 없는 국가다. 별볼일 없는 국가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금나라가 망했다. 거란에서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발해의 역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발해의 역사는 통일신라 시대의 역사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가치 있죠. 훨씬 더.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이 우리로 말하면 옛 영토지만 우리의 영토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어디까지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척도가 발해거든요. 발해 얘기를 싹 덮어버린 겁니다. 누가? 조선 총독부가. 이걸 그대로 이병도의 제자들이 물려받아서 발해는 없는 국가 취급을 하다가 북쪽은 조금 사정이 다르니까 북쪽에서 먼저 고구려의 역사를 연구하고 자연스럽게 발해의 역사가 이야기되고 이것이 해외에 알려지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도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냥 남북국 시대? 저는 그 용어가 굉장히 낯선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통일신라 시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이라고 하는 외사를 끌어들여서 백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를 슬쩍 고구려를 건드려 왕조가 무너졌을 뿐이지 발해로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숨겨. 이게 우리 고대사와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민족이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땅들이 뭐냐?
사실 그 간도 지역은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얘네들 그 일본 애들이 간도 조약을 맺으면서 총독부가 넘겨주죠. 청나라한테 이 땅을. 그래서 뺏긴 거예요. 이거는 우리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사실 우리가 실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니까 그 지역은 당연히 해방되고 되돌려 받았어야 하는 지역인데 못했잖아요. 차이나가 커지는 바람에. 청나라는 그러면 청나라는 그게 중국 문화냐? 발해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청나라 역시도 우리 민족의 후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뭐라고 정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단군 신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민족이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다민족 국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혹은 고려에 한국에 왔던 외국 여행가들이 본 기록에 의하면 여행기에 보면 조선만 해도 굉장히 시장에서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파란 눈도 있었고 노란 머리도 있었고 페르시아 사람도 섞여 있었고 인도 사람도 섞여 있었고 다문화를 가진 다국적인 다민족 형태를 띠고 있는 공동체였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한반도 아래쪽 특히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신라 사람들만을 모아서 이거를 한민족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 바로 식민 통치 때 만들어진 식민사관이라는 거죠.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사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고대사를 회복하면 뭐가 달라지느냐? 민족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연합하면 단연합체, 동북아시아 전체를 포효하는 중국 대륙의 태반을 포효하는 단공동체, 단연합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도 고대사를 회복해야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급한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학을 주도하고 있는 이병도 패거리, 특히 서울대 역사학과 사학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공주대 사학과 출신 이런 과거 명문 사학이라고 불리던 대학들에서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교수를 하게 될 그자들을 싹 밀어내고 정말 역사적인 정통성을 지킬 수 있는 사학자들로 역사를 다시 기록하고 재편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민족의 굉장히 시급한 과제입니다.